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조금 향긋한 향기로운 네. 그런 소식을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인 가을 낭만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된 모커피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모커피라는 이제 카페에는 2층에 약 한 20평 정도 넘었다가 조금 좁을 수도 있는데 제 눈대중으로 쟀습니다. 20평 조금 안 되는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카페 이름의 목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매주 목요일에 따뜻한 차랑 티푸드를 즐기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이런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 공연이 없을 때는 뭐 대관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뭐 네. 다른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긴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딱 찾았을 때는 이 가을 낭만 음악이라는 주제로 모커피 음악회의 두 번째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공연의 장르는요. 클래식으로 준비했다고 클래식이요? 하고요. 이날 어떤 공연이 있었는지 먼저 그 현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관객들의 반응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예술가들이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오늘은 그냥 진짜 아무 기대 안 하고 왔다가 감동을 받고 갑니다. 네, 예술가분들의 그런 이제 열정적인 공연과 함께 너무나 맛있는 커피까지. 네, 이곳에 모든 게 다 있네요. 너무 좋네요. 클래식 공연 중에서 이런 소규모 공연은 흔치 않잖아요. 네네네. 오늘 이런 소규모 클래식 공연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요즘에 그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공연이 많이 좀 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공연을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또 이렇게 대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공연을 할 때 이제 더욱더 관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저희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소규모나 대규모나 어찌됐든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자체가 자제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문화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방역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공연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좀 문화생활 할 음악을 접하는 것 자체가 풍요로운 거 아니겠어요? 네. 공연장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편집을 잘했죠. 아, 기가 편집임인가요? 편집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가 아니 근데 본인 칭찬을 이렇게 본인 입으로 뻔뻔하게 하는 것도 오랜만에 들어봐요. 근데 뭐 편집 별거 안 했고요. 볼륨 올렸다 내렸다만 했고요. 네. 제가 일단 그냥 진짜 현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공연자들의 실력 매우 출중했습니다. 또 공연장이 이제 카페 2층에 있는 소규모 그냥 공간이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예. 근데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공연장에 무슨 과학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공간이 의외로 공연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울림이 너무 좋대요. 울림이 좋아서. 그래서 성악가 분들이 노래하는데 매우 편안했다고. 그리고 그리고 특히나 한 200~300석쯤 되는 대공연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소공연장만의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공연장에서 클래식 성악가들의 공연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제 소감을 전해드리면 네. 그냥 엄청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탑급 배우들이 연극 공연을 하는 느낌이랄까? 대학로 연극장에 네, 탑 배우가 나타난 느낌. 예.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친근하고 가까울 수 있었고 그랬군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준비되어 있던 곡이 한 10곡 정도였는데요. 구성도 매우 좋았습니다. 작곡가 윤희산 선생의 곡들도 많았고요. 또 아리랑 같은 곡들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오페라의 아리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이 이제 그 아리아 중 한 곡이었는데
구성 매우 알찼습니다. 네, 이번 가을 낭만 음악이라는 공연 어떤 분들이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가을 낭만 음악이라는 이 제2회 음악회는 성악가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이었고요. 국내외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아름 교수와 또 그 제자인 소프라노 전소현 그리고 김은영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에서는 조은성 씨가 무대에서 연주를 함께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날 테너가 아주 특별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테너 목소리 들으셨죠? 네네네. 쫙 올라가신. 네. 이분이 현재 성악가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조준재 씨라는 테너인데요. 네. 예전에 성악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 이 성악계에서 꽤나 주목을 받고 좋은 성적을 냈던 분인데 이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성악을 그만두고 현재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열정이 너무 또 아직까지 뜨거우니까 완전 성악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체육으로 따지면 생활체육하는 느낌처럼 네, 이렇게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실력은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 중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단연 최고라고 전문가들이 꼽는 분이라고 그러시군요. 하더라고요. 프로 못지 않다고 봐야겠죠. 네네. 자, 이런 출중한 공연자들과 함께한 공연이었는데요. 이 공연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공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문화기획자인 김소라 씨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접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귀에 익숙한 한국 가곡 위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성악 소프라노 선생님과 테너 선생님이 이제 꾸며주신 한국 가곡 이 줄을 이루는 음악회인데요. 아마 귀에 익숙하신 곡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음악회로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관객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지난주엔 제가 해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음악이 주기 때문에 해설은 없어요. 근데 작은 공연이니까 관객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클래식 음악이 있으면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무관중 공연도 많이 했었고 공연을 아예 이제 취소를 많이 했어가지고 일단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목말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집합 금지 명령이 또 내려질지 모르니까 관객이 동원이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연령층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했었던 정통 클래식이 아닌 OST나 그다음에 팝 음악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던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목요일마다 문화 공연이 이어지겠네요. 네네. 그러면 오늘하고는 좀 컨셉이 다른 게 이어지나요?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단 연말까지는 클래식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현악 앙상블, 그 다음 주에는 독창회, 그 다음 주에는 중창단 이렇게 공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단 12월까지는 클래식 위주인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앞으로 공연 말고도 뭐 문화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공연 클래식이란 장르지만 그래도 대중한테 편하게 다가가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뭐 공연이 굉장히 좀 반가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공연장이 아닌 우리 일상 속 공간에서 이런 공연을 또 펼쳐지다 보니까 평소에 클래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클래식에 입문하려는 분들을 위해 배려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11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모커피 음악회 1회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는 첼로로 하는 음악회였어요. 첼로 연주. 네, 매주 이게
주제가 바뀌거든요. 첼로 음악회에서는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 아, 트로트 첼로로 그러니까요. 연주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좀 클래식이 낯선 분들에게 다가가기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 맞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현악 앙상블 연주회인데 주제가 OST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OST를 현악으로 이제 연주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공연은 우리가 뭐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식 공연할 때 떠올리는 커다란 홀이 아니라 카페 공간에서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제도 조금 캐주얼한 것 같고 공연 문화나 분위기도 좀 달랐겠어요. 관객들뿐만 아니라 사실 무대에 오른 예술가들도 이번 공연이 매우 색달랐다고 합니다. 기존의 클래식 곡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입문하는 분들, 그런 초보분들에게 좀 감흥을 줄 수 있을 만한 공연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네.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아름 소프라노에게 이런 또 소공연장에서의 공연 소감과 또 이날은 어떤 공연을 또 준비했었는지, 그리고 클래식을 입문하는 분들에게 클래식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객을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좀 더 가까이 즐기실 수 있고 표정과 뭐 숨소리 다 들으면서 호응하실 수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작은 곳에서 공연할 때 그러니까 움직임을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 사이로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큰 공연장에서는 육성이 한 곳에서만 전해져야지 일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방법이고, 또 이제 작은 홀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가사 전달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국 가곡이나 한국말로 된 거는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오늘은 어떤 공연인지. 오늘은 주로 한국 가곡으로 프로그램을 다 채웠고요. 관객들에게 가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성악이 편안하다, 즐겁다, 꼭 아리아만 있는 거 아니다, 어렵지 않다고 해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하다가 그래도 또 성악의 매력은 오페라의 아리아가 아닐까 해서 한국 정도는 유명한 아리아들만 뽑아서 메들리로 부르는 곡도 넣었습니다. 이런 공연에 처음 오시는 관객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을